GTX-D 노선이 주민들이 당초 요구했던 강남 직결은 무산이 되고 결국 김포 부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에서 짚어보고요. 또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도 분석을 해보죠.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결국 안 됐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서울 강남 연결은 무산이 됐는데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는지 연구원님께서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발표나기 전에도 사실 많은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포 주민들께서 강남까지 한 번에 직결할 수 있는 노선을 요구했던 것 자체가 그 종전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크게 부각이 됐던 거죠. 네. 그렇다면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이런 요구를 받아주기는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결과 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던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정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랬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서울 지하철 2호선 그리고 GTX-B 등과 겹치기 때문에 강남 직결은 좀 어렵다.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런 근거들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히 타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김포에서 강남을 연결하는 GTX 노선을 만드는 것이 네. 이제 어떤 국가적인 수건 사업이거나 아주 핵심 사업이라고 한다면 실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미 서울 서쪽에서는 강남권으로 연결된 노선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존재하는 상황에서 네. 추가로 노선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의 교통 수요가 더 있어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철도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GTX-D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 따라서 특정 지역의 한 개 사업에 너무 큰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어떤 큰 사회적인 수요가 없거나 혹은 종전부터 그 꾸준한 요구가 있어왔던 이런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면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만 놓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국토부가 내놓은 숫자긴 한데요. 일단 인천시에서 내놓은 안이 그러니까 인천공항하고 김포를 양 기점으로 해서 Y자 형태로 이어지는 그 안이 이제 110km 길이고 돈으로는 9조 5천억 원이라고 이제 예산을 짰고요. 그리고 경기도 안은 김포에서 강남 그리고 하남까지 있는 68km 길이 노선이고 비용은 6조 4천억 원이라고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포 부천 고 연결하는 데는 2조 2천여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사실 지금 나온 내용들이 사실 설득력이 매우 있는 수치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시간 차이는 이미 10여 년도 훨씬 더 전의 얘기지만 저희가 예전에 한국에서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들어갔던 예산 규모가 약 22조 원 규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했는데도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같은 걸 감안하지 않고 명목 금액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나온 인천시의 안이나 김포시 쪽의 안 같은 것들은 네.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전체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이 하나의 사업에 네. 너무 막대한 예산을 쏟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서울과 수도권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의 나라의 어떤 규모와 예산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인천시 안이나 경기도 안 둘 다 좀 예산적으로도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도 지금은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이 이겁니다. 향후에 GTX-B 사업자랑 협의를 거쳐서 GTX-D 노선이 이제 여의도 용산까지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포 장기역에서 여의도역까지 환승을 안 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환승 없이 24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역까지도 28분 정도 걸릴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절충 아닐까요?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은 적절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김부선이라고 하던 노선에서 네. 용산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네. GTX D의 노선이 아니고 B라인의 노선을 같이 쓰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에 B라인을 계획할 때 다시요. 네. GTX B라인에서 네. 계획된 운행 횟수를 예. 조금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김포에서 용산까지 가는 열차편의 네. 배차 간격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일단 탑승한 다음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더라도 네. 해당 배차편이 뭐 1시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다면은 배차가 길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빠른 게 아닌 거죠. 네. 그런데 동시에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예. 자, GTX D 라인이 애초에 지금 부각이 된 것은 네. 김포 지역의 신도시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것들도 있죠. 네. 그렇다면 자, 신도시가 먼저 만들어지고 주민들이 일부 입주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GTX D 라인이 완공되어서 운행하는 시점이 있겠죠. 예. 가능하면 이 둘 사이의 시간 차이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요. 그런데 GTX D 라인을 뭐 용산이든 강남이든 개별 노선으로 직통을 하겠다고 하면은 네. 공사 기간부터가 일단 매우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신도시에 입주하신 분들은 네. 좀 힘들게 다니셔야 되는 거죠. 이런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리고 지금 상태가 이 금액을 가지고 즉 공사비를 가지고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뭐 지역의 입장에서는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나중에 큰 것을 하나 기대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더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는 즉 완공이 빠를 수 있는 조금 더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사람들 선호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 서울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이미 있는 것들이 예. 그 3호선 연장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송파하고 하남 연장하는 거 있죠. 네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그 3호선 연장은 좀 더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예. 이거보다 좀 더 간단한 경전철을 대안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뭐 지금에서야 이제 3호선 연장이 뭐 거의 그쪽으로 힘이 실려 있지만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논란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당 지역의 신도시에는 이미 사람들이 입주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언제 10년 뒤, 20년 뒤에 생기는 무엇보다는 좀 빨리 생겨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네. 선호할 수도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개인 선호도가 네네.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GTX D 노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주변 땅값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 뭐 김포나 부천을 중심으로.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GTX D 노선이 김부선으로 확정되기 전에 비하면 조금 주춤하죠. 하지만 이미 그 앞에도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제 주위만 보더라도 제 뭐 업체 임원분께서 네. 이제 장모님 돈이 조금 여유가 남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추가 주택을 매입하려고 네. 알아봤던 지역이 바로 이 김포의 기존 그 역 이름은 말하기 좀 그렇죠. 그 제2역 근처를 네. 이미 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뭐 돈의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뭐 집을 사시는 분들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사실 뭐 서울 집값이 워낙 요즘 비싸다 보니까 서울에서 집은 구할 수 없고, 그래서 김포로 전세 난민으로 밀려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건 지금 뭐 최근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해 전부터 꾸준히 발생하던 상황입니다. 네. 즉 한 4년 전, 5년 전 이때 이전만 하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서울에서는 외곽에 구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었던 것을 그 돈을 가지고 김포에 간다면은 신축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그 일반인들의 생활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멀고 힘들 거 다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건
출근하시는 분만 감수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 보통 집안이라면은 가장 한 분만 고생을 하시면은 네. 가족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시간이 네. 지나 보니까 그런 선택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요즘 유행어가 된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신 거죠. 이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네. 시세 차익도 얻으셨고, 근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정성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최근에 뭐 GTX-D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확대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김포나 부천 쪽에 유입 인구가 늘어나는 어떤 시기나 서울 집값이 이렇게 좀 증가한 시기나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지금 단계에서는 그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포는 최근 몇 년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증가한 배경에는 김포에 만들어진 신도시들이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러니까 즉 집이 많이 만들어지니까 네. 사람이 유입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부천 인구는 감소했습니다. 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부천은 중동 신도시로 처음 만들어졌을 때 네. 그 계획된 인프라에 맞는 인구를 수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그쪽이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같은 시기에 서울 집값은 크게 상승했죠. 네. 그리고 뭐 부동산 가격 상승만 얘기한다면 부천과 김포도 사실 방향성은 같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가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기에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보신다면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 이 어떤 단기간에 너무 오른 이른바 과열 양상이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다시요. 광역교통망 같은 큰 사업을 단순하게 네. 잠깐 어떤 지역의 집값이 올랐으니까 축소하겠다. 혹은 뭐 폐지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은 정책을 위반한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또 어느 정도 영향이 조금 있진 않았을까요? 뭐 일부는 여러 있을 수 가지를 있습니다. 이제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일부는 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좀 더 근본적인, 좀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래도 그 사업 타당성과 공사비가 무엇보다도 컸을 거라고 보는 게 맞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과도하게 인구가 그쪽으로 유입된 건 사실이지만 출퇴근 수요를 봤을 때는 6% 남짓이기 때문에 강남 직결 노선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이 시민들이 출퇴근 편의를 확대하는 것을 원한다는 어떤 수요감보다는 투기 수요 편승 효과라고 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내용은 사실 투기보다는 네. 그 해당 지역 주민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이사 오셔서 언제 이사 갈지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계실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지역에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을 요구한 내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투기라기보다는 네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이게 영원하지가 않다는 부분도 사실 좀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10년짜리 국가철도망 계획에 또 5년마다 수정 절차를 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정책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내용들은 단순하게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타가 있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걸 짓게 되면 역의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더 세부적으로 그렇겠죠. 잡게 되고 예. 이런 내용들이 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다듬어가는 과정에서 종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새로 발생을 하거나 네. 전에는 이럴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계획은 수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수정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그것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이 되되 지금 나온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에서 수정이 되겠군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이번에 김부선을 이제 용산 쪽으로 연장하는 내용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가 네.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좀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협의점을 찾은 내용이죠. 예. 만약에 이런 부분을 나중에 또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그 수정하는 내용이 그 용산을 뭐 여의도로 바꾼다든가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뭐 노선을 줄이겠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크게 변동이 있다면은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다시금 반발을 할 겁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큰 변동을 주기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한 번씩 이런 결정이 날 때마다 뭐 그 지역에 사시는 시민들, 주민들은 약간 좀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항상 이게 뭔가 계획대로 원한대로 잘 진행이 돼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늘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는 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이 부분이 또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또 뭔가 바뀔까 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좀 우려하고 약간 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만약에 이런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된다면은 네. 지금 발표된 내용보다 좀 더 크게 바뀌겠죠. 네. 축소해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위로는 바뀔 네네. 수도 있다. 자, 근데 일각에서는 어찌됐건 뭐 강남까지 직결하는 방안은 되지 안 됐지만 용산역까지 직결하는 방안, 그리고 서울 5호선을 연장하는 방안들이 살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 면에서 김포검단 지역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종전까지 존재하지 않던 개선이 가해지면 네. 그 내용들이 어떤 뭐 인프라 구축이든 뭐 작게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새로 더해지게 되면 그 더해진 부분만큼이 종전보다 해당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GTX D라인 같은 경우에도 김부선으로 되었던 강남으로 연결되었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지역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 투기를 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 교통 인프라 신설 때마다 항상 주변 집값이 상승하니까 이런 부분을 막을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설 지역을 일시적 부동산 거래 제한을 적용하는 것도 그런 부동산이 그 집값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안한 것도 있거든요. 네. 관련해서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내용을 자세히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작년 올해 이제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게 있죠. 네. 그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거는 원래 이런 식의 개발 계획이 잡힌 곳에 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개발 계획을 발표한 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그 매매, 즉 손바뀜이 발생을 하면서 네.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네. 그럼 나중에 가서 이 토지를 수용하려고 보면은 토지 매입가가 너무 비싸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 실제로 사업이 시작될 때 그 토지 수용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GTX D라인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 노선을 만드는 데 필요한 토지 수용, 뭐 토지 매입에 있어서라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거래 허가제나 어떤 제약을 적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하죠, 이거는. 하지만 해당 지역의 뭐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같은 것까지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어떤 거래에 제한을 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더라도 네. 언제까지 적용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는 너무 나간 얘기고 저희가 요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얘기를 할 때는 네. 범위를 요 정도까지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저희가 끝으로 그 관련 내용을 사실 한 달 전에 교통학과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제가 그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연구원님께도 좀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때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이런 신도시를 계획할 때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사실 도시계획과 교통 인프라 계획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항상 고질적인 문제는 신도시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교통 인프라를 계획하려고 보니까 항상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는 거다. 두 개가 같이 가는 방향성으로 우리나라가 좀 건설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았거든요. 연구원님께서는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하신 겁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얘기한 GTX D라인 같은 경우에도 3기 신도시를 구축하면서 같이 제시된 광역교통망 계획이죠.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또 하나 지금 같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네. 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즉 1기와 2기 신도시는 아무래도 베드타운 성격이 좀 많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 같은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교통 수요가 더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3기 신도시처럼 도시 안에 이제 기업도 유치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네. 즉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 안에서 경제 활동과 직장 활동을 할 수가 있다면은 예. 교통망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계획된 3기 신도시들은 자족도시의 기능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